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소사입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정산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정산도가 한마디로 뭐예요? 주된 가르침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의 문화는 그냥 문화가 아니라 개벽 문화다. 기존의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문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개벽 진리입니다. 기존의 가르침을 완전히 바꿔놓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개벽은 천지를 새롭게 바꿔놓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제 인류는 만물이 성숙하는 가을 개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가을 개벽으로 펼쳐질 후천은 우주 최고의 경영자이신 정산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심으로써 열리는 상생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지의 질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천지 세판짜기가 천지공사로 이 천지공사를 알아야 상제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산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 생성 변화의 정신과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한 참된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상제님이 집행하신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옛 성자들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제님께서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제님의 강세 목적이 단지 인간 교화의 차원이 아니라 천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터를 바로 세우시는 천지공사에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천지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없이 정산 상제님과 후천개벽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천지공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주의 주제자 정산 상제님과 우주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 세상 인간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깨우치는 것이 천지공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은 9년 천지공사로서 인간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짜셨는데요. 천지공사는 크게 세계 질서가 돌아가는 세운공사와 상제님의 도가 전개되어 나가는 도운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천지공사의 한 축인 세상의 운명, 세계의 정세를 결정지으신 세운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운공사는 단주 해원공사요. 그래서 크게 들어서 신명공사에서 세상 울로둥구로 가는 공사, 그걸 인간세자 운이라는 운자 세상 운둥구로 가는 세운공사라고 이렇게 붙이고, 내적으로 우리 도운이 둥구러 가는 것을 도운공사라고 하고,
그렇게 세운 공사, 도운 공사로 두 가지로 대분을 하면은 천지공사본 그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신명해원공사를 봤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신명해원공사를 보는데 매듭을 이어지는데 100년이 걸려. 100년. 100년 전에 천지공사 본 것이 지금까지도 끝이 안 났어. 상계님 말씀이 우리 일이 한나라 일에 그칠 것 같으면은 쉬웠고 빠를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워낙 이건 천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고 어렵다 하는 삼변상도 10번 변에서 매듭이 져진다.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이신 정산 상제님은 우주촌의 세계 가족을 건설하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모든 신명들이 해원하고 상생하고 보온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천지공사에서 신명들을 해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선천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선천은 한마디로 약육강식으로 점철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족과 민족의 대결, 종교 간의 투쟁,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대립 등 전 세계에서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갈등과 전쟁이 왜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상제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살아온 선천 봄 여름 세상이 상극의 질서로 돌아가기 때문이란 말씀인데요. 상극은 서로 상자 이길 극자로 서로 싸워 이긴다,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자연의 상극 질서는 봄 여름철에 생명을 낳아 기르는 힘으로 상극이 주는 긴장과 갈등은 변화와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태풍을 견뎌야 열매가 더 단단하고 시련을 겪어야 사람이 성숙하듯이 말이죠. 문명의 상극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가 전쟁이라는 상극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 인터넷 등 현대 과학 문명도 전쟁의 과정 속에서 발명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찰스 틸리는 전쟁이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가 전쟁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도전에 대한 응전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토인비의 말처럼 끊임없이 그걸 받아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늘과 같은 문명이 발달한 것이죠. 그런데 자연의 상극과 문명의 상극은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천의 상극 질서가 인간 삶과 문명에 작용할 때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요.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처럼 도전이 오면 그걸 응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응전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즉 문명과 문명,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참혹한 전쟁이 되풀이되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원과 한을 맺고 죽어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은 노예들,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한을 맺은 사람들, 남성 중심 문화에서 억압받은 여자들의 한등으로 선천의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원한의 절규 역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계님께서는 억울하게 살다간 수많은 신명들의 원한과 살기가 쌓이고 쌓여 천지에 가득 차서 인류가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진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들을 먼저 회원을 시켜주어야 한다.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다. 새 세상 틀을 짜는 데는 신명들이 주역이 되기 때문에 원한 맺힌 신명들부터 먼저 회원을 시켜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상계님께서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회원을 통해 상생의 새로운 우주 질서가 열리도록 판을 짜주신 것이 천지공사이기 때문에 천지공사를 신명회원공사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천은 상극의 질서로 생긴 전쟁의 역사이며 원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신명회원공사인 천지공사로 새로운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는 전무후무한 처방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과 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면서 모든 병의 근원이기도 한데요. 그럼 신명을 회원시켜주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것은 원한이 맺힌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계님께서는 원과 한에도 씨앗, 근원, 뿌리가 있다고 밝혀주셨는데요. 원한의 숨겨진 역사의 진실에 대한 상계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끌려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그러므로 단주회원을 첫머리로 하여 천지대세를 회원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하노라. 선천의 원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시원 뿌리에 단주의 원한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상계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며 왜곡된 인류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단주의 원한 문제를 바르게 알면 현 세계 정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상계님께서 단주의 회원 문제를 지구촌의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세운공사의 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주는 요임금의 아들인데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이래로 유가에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요순 시대를 성군이 다스린 태평성대라고 칭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임금은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 단군 조선이 건국되던 때의 인물로 서경에 의하면 만년의 덕이 쇠한 요임금은 장차 자신의 재위를 물려주기 위해 덕망 있는 현자를 추천하도록 신하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이에 요임금의 아들 단주를 청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요임금은 무력으로 우리 동방 쪽과 맞서려 했으나
그의 아들 단주는 평화주의자로서 동방 동이족과 서방 화족 간의 갈등을 끝맺고 대동세계를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는 자신과 정치 이념이 맞지 않는 단주를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순임금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주를 변방으로 쫓아내며 바둑이나 두며 세월을 보내라고 바둑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단주는 대동세계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을 접고 깊은 한을 품게 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육아에서는 수천 년간 단주를 불초한 자식으로 매도하여 왔으니 그 얼마나 원한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천륜이 파괴된 것은 물론 높은 이상과 꿈도 좌절된 단주의 원한에 대해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며 원한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단주의 그 깊은 원을 누가 만의 하나라도 알아주리오 라고 하시며 요순 시대에 단주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바른 다스림과 교화가 두루 미치고 요복과 황복의 구별이 없고 오랑캐의 이름도 없어지며 만리가 지척같이 되며 천하가 한 집안이 되었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주의 원한이 단순히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른 정치와 교화를 통해 천하를 대동세계로 만들겠다는 염원이 무참히 짓밟힌 데에서 온 대성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단주에 얽힌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처음으로 밝혀주시면서 먼저 단주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어야 그 뒤로 사여 내려온 망고의 원한이 다 매듭풀리듯 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단주가 철천지한을 품고 그 원한이 가장 큰 원신의 주벽이 되었다. 내가 제문에도 단주 대종이라 했다. 어떻게 다르게 칭호를 붙일 수가 없다. 원신의 대종이 단주이다. 큰 대자 마루 종자 원신의 주벽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그 단주를 해원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닌가. 그때 천자를 한 것 이상으로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상제님이 단주 해원을 머리로 해서 신명해원 공사의 터를 짜시게 된 것이다. 선천의 모든 원한은 인류 최초의 큰 원한인 단주의 원한에서 시작되어서 사이고 사여 지금에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단주 해원을 첫머리로 하여 망고의 모든 원한을 풀고 전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는 진정한 상생의 새 질서로 나아가도록 천지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이제 단주를 자미온에 위쾌하여 다가오는 성경 세계에서 세운을 통할하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둑을 처음 둔 단주에게 바둑판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5 신선이 바둑을 두는 5선 위기 질서의 형국으로 세운을 통할, 즉 맡아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계 정치 질서의 대세를 정해놓으신 세운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신명해원공사인 세운공사를 집행하실 때 2가지 큰 기틀을 잡고 하셨는데요. 그중 하나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5선 위기 형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둑이 크게 세 차례의 대국을 거치도록 하여 선천의 상극 기운을 거두신 것인데요. 세 차례 대국을 상제님께서는 실험판에 비유하여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선위기도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상생방송 상담실로 걸려온 시청자 질문이 있는데요. 무슨 질문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 정해진 세운의 핵심인 오선위기 도수입니다. 도전 5편 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노라. 현하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이 말씀은 세운공사의 큰 틀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선위기란 다섯 오자에 신선 선자, 둘레 위자, 바둑 기자로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을 뜻합니다. 다섯 신선 중에서 한 신선은 바둑판의 주인인 조선을 말하고 나머지 네 신선은 바둑을 두며 훈수하는 세계 4대 강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제님은 세계 4대 강국이 바둑판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패권 다툼을 벌이며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형성해 나가도록 천지의 판을 짜놓으신 것인데요. 이 오선위기 도수는 결국 전쟁 도수로 현실화됩니다. 지금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육자회담도 사실은 이 오선위기의 다른 말입니다. 즉 주인인 우리나라가 나누어진 남한과 북한 두 나라와 바둑을 두는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합해서 육자회담이 된 것이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 이래 국제 정세는 이 오선위기의 구도로 쭉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바둑판이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천지에도 춘생 추살에 있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세계 정세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바둑판을 바탕으로 잡아 돌리셨다. 바둑판을 보면 가로 19줄, 세로 19줄 보태면 38줄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가르고 있는 38이다. 이 38선이라는 위도선은 우리나라의 국지적인 38선이 아니고 지구의 38선이다. 바둑판은 360점, 본래 우리나라 판도가 8도에 360주였다. 세계 정세가 바둑판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인데요. 바둑판에 360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바둑판이라 8도 360고을이 있었다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왕조 시대에는 우리나라를 8도 360고을로 나누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나라의 하루 살림을 한 고을에서 맡게 함으로써 1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지금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휴전선이 그냥 그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바둑판이기 때문에 가로 19줄, 세로 19줄, 더해서 38선이 그어졌다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에서 상제님 천지공사의 깊은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제님 천지공사의
오선위기 도수에 따라 바둑을 두며 역사를 주도해가는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역사 속에서 3번에 걸쳐 바둑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험판 도수입니다. 그럼 상제님 말씀을 통해 실험판 도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삼변성돈이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아대세가 실험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험으로 판을 마치리라. 상제님께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의 형국으로 돌리시되 실험판의 비율을 들어 크게 3차례의 대국을 거쳐 선천 상극 기운을 거두시고 후천 상생의 세상이 열리도록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그 3차례의 대국을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5명의 주인공이 3막에 걸쳐 연극을 하듯이 5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생, 장, 성의 3번에 걸쳐 바둑을 두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인데요.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 다소 생소하시죠? 우리나라 풍속을 보면 시골에 장이 있을 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소를 상금으로 걸고 실험판을 벌렸었습니다. 그러면 실험판 구경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게 되겠죠. 이를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난장판에선 먼저 흥을 도우기 위해 어린 소년들이 먼저 실험을 하는데요. 이를 애기판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총각들이 나와서 실험을 하는 것을 총각판 실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실험꾼을 뽑는 실험을 상투를 턴 어른들이 한다고 해서 상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최후의 승자가 천하장사가 되어 소를 상금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태상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장판을 세우게 되면 먼저 애기판 실험을 붙이고 그 애기판이 끝이 나면 머리 닿은 총각들이 총각판 실험을 붙이고 다시 그 총각판이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상투를 튼 어른들의 상실험이 붙는다. 이 3개 정세가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으로 둥글어 가게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서 이미 100년 전에 틀이 짜여졌다. 제1차 대전이 애기판이고 제2차 대전이 총각판.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6.25 동란 이후로 지금까지가 상실험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선위기의 내신선, 즉 세계 4대 강국이 후천의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를 바둑판으로 삼아 3번의 대전쟁을 벌이는 것, 이것이 세운 공사입니다. 이로써 상제님께서는 지구촌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잡는 것과 동시에 단주해원을 머리로 하여 천지신명들을 해원시키고 상생의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으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설계하신 세운공사의 큰 틀인 오선위기 도수와 실험판 도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운공사가 그동안 어떻게 역사 속에서 3번에 걸쳐 전개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천지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